오늘의 원자재 선물 및 현물 ETF의 가격 변동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82.96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0.25%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4.54% 상승한 값입니다. 가스 선물은 1.74포인트로 어제보다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7.37% 상승한 값입니다. 금 현물 ETF GLD는 3일 연속 상승했으며 어제보다 1.27% 상승한 205.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은 현물 ETF SLV는 22.75포인트로 어제보다 1.05%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7.96% 상승한 값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봄, 여름 시즌에는 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해 국제 유가가 3주 연속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봄방학과 휘발유 수요 증가, 허리케인 시즌 도래로 정유 시설 피해 우려,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연장 가능성 등이 원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중국의 지속적인 금 사재기로 1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16개월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도 부동산 폭락으로 금 보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에 독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와 팀즈를 분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팀즈를 오피스의 번들로 판매해 이후에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회사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일즈포스의 불만 제기로 이뤄진 이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져 발행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 회피 차원에서 미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업종에서 회사채 발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출시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지속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4월 말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계기로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전기차에 맞서기 위해 제조 공정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데 이는 100년 넘게 미국 완성차 업체가 사용해온 포드식 제조 공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 대다수는 포드식 제조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움직임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국의 다른 국가 통화는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크며 유동성과 자본 이동성이 낮아 위안화 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매출의 약 23%에 해당하는 30조 6천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 총액 28조 3,397억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화웨이의 투자금은 우리나라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버드대 지원자 수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54,008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 지난해 반유대주의 논란의 영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전형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늘 6월 3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욕에서 한경 글로벌마켓 콘퍼런스 NYC 2024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예상대로 3번 금리를 인상할지 등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신용성장 목표를 15%로 설정해 시장에 충분한 자본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로 건설사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중국 3월 제조업 PMI 6개월 만에 상승 국면 전환. 부동산 위기 등으로 경기 부진을 겪었지만 이번 지표 개선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비제조업 PMI도 전월비 1.6포인트 상승한 53.0을 기록했습니다.